네, 지난 3구 대선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하고 일상생활은 마치 복권이라도 맞은 듯 뭔 일을 해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불평 불만도 사라졌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기가 넘칩니다. 또한 3구 대선은 저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절로 맺게 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의 훈장 소식을 들어도 원유해주고 외유를 나간다 해도 자비한 마음이 생깁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알박기를 해도 실학과 합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 의원이나 문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오래 참아지며 절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 부흥의 집회를 갖거나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한 윤석열 당선자의 덕이요, 또 이를 가능하게 해준 문재인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훈장을 받는다 해도 그래 마지막까지 잘 해보라 라고 하렵니다. 3구 대선의 대한민국 세력의 승리는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총 18차례의 구국대회 및 기도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또 선거 전날인 3월 8일에도 전국의 모든 청교도 목사님과 관련자 전원을 사랑제일교회로 불러 3구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국의 일념으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총 18차례의 구국기도회와 국민계몽대회를 열어주시고 그것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열어주신 전광훈 목사님의 헌신과 결단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끽하는 이러한 기쁨과 여유로움도 전광훈 목사님의 18차례에 걸친 구국기도회와 구국집회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귀한 목사님을 지도자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또 바로 기자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정권 유지와 체제 유지이며 더 나아가 자유통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의 당명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정권 교체를 달성하자 바로 새로운 어젠다 자유통일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 애국지도의 통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질적 변화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은 성령의 인도함이나 가르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본 3구 대선은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했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의 총반격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 유지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정권 유지 및 체제 유지를 위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내일부터는 지방정부와 교육감 교체를 위한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모레부터는 자유통일을 위한 민족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선거관리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3구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선거 당일 국민이 목격한 선거 현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선거 관리는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를 소풀이나 비밀 봉지에 담아 옮겼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나눠 주었는가 하면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도 했습니다. 보고도 눈을 의심했고 듣고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러한 불법에 항거하는 시민을 향해 난동을 부린다고 했고 중선위원장 노정희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만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선거를 하는 그날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총장은 선거 부실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자기 아들의 선관위 임용과 승진 특혜 의혹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했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정희는 하는 일도 없이 월 800만 원의 수당을 챙기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에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될 사람이 더 잘 하겠다고 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지휘를 받는 선관위 상임위원 20명 중 15명이 노정희의 사퇴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는 염치도 눈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과 김명수는 함량에 미달하는 인사, 노정희를 5부 요인인 위원장에 앉혔습니다. 노정희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게재됐다는 야당의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공보물에는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재명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방송 PD가 주요 사항을 물어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로스쿨 이충상 교수는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을 직접 심리한 부장판사였는데 이 교수는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검사를 사칭했다고 밝혔고 이재명은 1, 2, 30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정희는 중앙선관위는 공보물에 객관적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법학 교수인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하여 술은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도 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노정희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절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베낀 답변서를 제출해서 사법부 전체를 부끄럽게 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혼란은 이미 예상된 것입니다. 대선을 실온꼬리로 전락시킨 노정희는 즉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6월 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모두 민주당 1세로 되어 있고 17개 교육감 중 대부분 모두 진보 1세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폭망했습니다. 이번 3부 대선의 승리를 계기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정권교체를 이루어 파괴된 지방자치의 기능과 무너진 교육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2달 반 최선을 다해 대선을 위해 기도했듯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